왜 아플까? 벤저민 빅맨 지운 제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저탄고지에 대한 대가이신 빅맨 교수님의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은 세계적으로 질병 관련 사망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을 놓고 무슨 논의가 있었다. 주로 지목하는 원인으로 흡연, 알코올, 식이, 콜레스테롤, 운동 부족, 지나친 복부, 지방이 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퍼즐의 작은 부분 정도로 인슐린 저항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 끼치는 영향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크다.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 질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저명한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오랜 기간 인슐린 저항성을 연구하고 많은 논문을 발표한 조스 크래프트는 이렇게 선언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나 당뇨병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 이 관계는 너무나 확실해서 그 주제만 다루는 생의학 저널이라는 월간 잡지가 있을 정도다. 오늘날 심장병이라는 단어는 사실 특정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장병과 심혈관 질환은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증상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고혈압,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혈관 플라크 등 여러 증상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볼 것이다. 혈압이 과도하게 높으면 심장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면 심장은 몸 전체와 전신조직으로 혈액을 적절히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심장은 이런 부담을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결국 쇠약해진다.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환자가 일관되게 두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며 거의 모든 고혈압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인슐린 수치가 직접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점을 살펴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이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저항성이 나아지면 혈압 문제도 바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그에 수반되는 고인슐린 혈성이 만성적으로 혈압을 높이는지 파악하게 되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과도한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 활성화되고 질소산화 부족으로 혈관이 확장되지 못하고 이상체질 해서 건강하지 못한 혈중 지질 현상이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혈압을 높인다라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은 나트륨 및 수분 정체를 유발한다. 인슐린은 알도스테론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혈압을 높일 수 있다. 알도스테론은 자주 언급되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장 위쪽에 위치한 부신에 분비되며 체내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소금의 두 구성 요소인 나트륨과 염화물은 우리 몸의 세포 전체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필수 전해질이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에 신호를 보내서 나트륨을 혈액 속으로 재흡수시킴으로써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게 한다. 따라서 부신이 혈액으로 알도스테론을 많이 방출하면 신체는 보다 많은 나트륨을 갖고 있게 될 것이고 나트륨이 많아지면 수분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혈액 내의 수분의 양이 증가하면 혈액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압력도 높아진다. 인슐린은 체내 알도스테론의 수치를 높인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체내에 인슐린이 늘어나면 알도스테론은 비정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그에 따라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을 높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의 긴밀한 연관성을 설명한다. 식이지방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에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키는 탄수화물의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것도 설명해준다. 식이요인은 2부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인슐린 저항 상태에서 과다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과다한 소금 섭취로 고혈압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소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혈압을 소금 민감성 고혈압이라 한다. 건강 상태에서 소금을 먹어도 신체가 나트륨이 늘었다는 것을 감지해서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멈춘다. 신장이 나트륨 수분을 배출하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는 신체는 인위적으로 알도스테론 수치를 높인다. 그런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신장은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따르지 않고 나트륨을 수분과 함께 배출하는 대신에 몸속에 쌓아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상황은 체수분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군요. 자,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벽을 두껍게 한다.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고혈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혈관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을 내피세포 혹은 내피라고 한다. 합성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내피세포를 비롯한 혈관세포에 더 커지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지만 혈액 속에 인슐린이 과다하면은 그 신호가 정상보다 더 강해지고 결과로서 혈관벽 세포가 과다 성장하여 내피세포가 두꺼워지고 혈관은 좁아지기 시작한다. 정문 호수에 물이 흐르는 동안에 호수가 두꺼워진다고 생각해보라. 호수벽이 흐르는 물에 압박을 가하면 호수 내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인슐린이 과다하게 내피세포의 성장을 자극할 때 혈관 안에서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 확장을 방해한다. 물이 흐르는 정문 호수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가 지름이 더 큰 호수를 만든다면 물이 빠르게 흐르기보다는 압력이 낮아져서 좀 더 천천히 조금씩 흐를 것이다. 산화질소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다. 즉 산화질소는 혈관의 지름을 넓힌다.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를 생산해서 혈관을 둘러싼 근육층의 이완을 도움으로써 혈관을 확장시킨다. 호수와 마찬가지로 혈관의 지름이 늘어나면 내부 압력이 크게 떨어진다. 신체에서는 이런 압력 저하의 효과가 순식간에 일어난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경구 니트로글리세린의 형태의 산화질소를 투여해서 심장혈관을 급속히 넓혀 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가슴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해 왔다. 이제 실제로 산화질소는 심혈관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며 그 기능을 연구한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이다. 인슐린은 내피세포 내의 산화질소 생성을 활성화한다. 인슐린은 혈관을 흐르면서 내피세포의 산화질소를 생성하라는 신호를 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후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인슐린이 다양한 조직에서 영양소의 흐름과 사용을 지시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은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늘려서 근육이 보다 많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도록 한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알도스테론과 내피세포의 성장이 과도해지는 심혈관 문제와 반대로 산화질소와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는 인슐린이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피세포들이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는 인슐린의 작용에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본래는 인슐린이 혈관의 크기를 늘려서 혈압을 낮추었지만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혈관을 수축시킨다. 우리의 교감신경계는 보통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일컬어준다. 교감신경계는 심장박동, 심장수축, 혈관 크기, 땀샘 등 신체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 신체적으로 최상의 기능을 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 위험 상황에서 혈압을 높이는 것도 투쟁 도피 반응의 일부이다. 우리는 고혈압 상태를 되게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싸우거나 도망칠 때는 신체 전반의 여러 조직, 특히 근육의 혈액을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흥미롭게도 인슐린에 인지된 위협이 없을 때에도
감지하기 힘든 정도이지만은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한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 때문에 인슐린이 과도한 상태라면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 혈압 상승을 경험하는 정도로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상 지질 혈증을 만든다. 지질은 혈액과 조직에 존재하는 지방 혹은 지방 유사물질이다. 우리 몸은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을 저장한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몸은 지질을 지방산으로 분해하고 포도당처럼 연소시킨다. 이상 지질 혈증은 혈액 속에 지질의 양이 비정상적인 상태다. 보통 이상 지질 혈증은 지나치게 많은 지질을 가지고 있을 때로 규정되지만 여러 종류의 지질이 보통의 수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주요한 지질에는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이 있다. 의사들은 주로 두 가지 콜레스테롤 초점에 맞추는데 LDL과 HDL을 말한다. LD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 크기와 밀도가 무척 다양하다. 요즘에 이를 측정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에 LDL 패턴이라고 부르는 크기와 밀도를 범주로 하는 심장 질환을 예측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스펙트럼의 양극단을 대표하는 A와 B라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패턴 A는 크고 밀도가 낮은 LDL 분자이고 패턴 B는 또 보다 작고 조밀한 LDL 이렇게 또 지단백도 차이가 여러가지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은 당신이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왼손에는 비치볼 LDLA를 오른쪽에는 골프장 LDLB를 두 개의 공을 방향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부력이 있고 밀도가 낮은 비치볼은 강물에 떠 있겠지만은 밀도가 높고 물이 잘 뜨지 않는 공풀 강바닥에 바로 가라앉을 것이다. LDLA와 B가 혈관 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LDLA는 떠오르기 때문에 LDLB만큼 혈관벽과 자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LDL 혈관벽에 부딪혔을 때에만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고 조밀한 LDLB가 있는 사람이 크고 가벼운 LDLA가 있는 사람보다도 심혈관 질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최근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았지만은 지질 부분에서 TG, LDL, HDL이라는 세 개의 중요 항목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다. 현재 LDL의 거기를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액 검사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다. 주목할 만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중성 지방 수치 TG를 LDL, MG로 나누면은 LDL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비율을 얻을 수 있다. 이 비율이 2.0 미만 정도로 낮을수록 부력이 있는 보다 LDL 입자, 즉 LDLA가 지배적이다. 하지만은 비율이 2.0을 초과하여 높아지면은 작고 조밀한 LDLB 입자가 더 흔해진다. 거의 모든 혈액 검사에는 TG와 HDL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LDL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슐린 저항과 무슨 관계가 있나? 거의 모든 콜레스테롤 간에서 생성되는데 인슐린은 간이 LDLB를 만들도록 선택적으로 유도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은 인슐린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면 간은 LDLB 쪽으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받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혈관벽에 지질이 쌓여 생기는 동맥경화관은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다. 실제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다. 자, 이런 부분에서 스타틴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정상 수준까지 높이는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전적 결함이 없는 LDL 수치에 근거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에게 스타틴이 거의 효과가 없다. 스타틴이 LDL 콜레스테롤 패턴 비율 BS 크기의 높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스타틴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부작용을 갖고 있다. 부작용 폐경 후에 여성이 스타틴을 복용할 경우에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고 최고 6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스타틴은 근육 조직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세포의 인슐린 반응성을 차단하고 혈액 내 포도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오히려 당뇨를 더 유발한다 이 말인데요. 그 스타틴이 하는 역할의 부작용을 잘 살펴야 될 것이다. 동맥경화증은 심혈관 질환 발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
콜레스테롤을 무섭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동맥경화증, 즉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과정을 콜레스테롤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병원성이 되려면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혈관벽을 통과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이 내피에 축적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병이 생기지 않는다. 내피에 들어간 콜레스테롤이 지방은 양성으로 어떤 부정적인 반응도 끌어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상 혈관 안쪽으로 감싸고 있는 세포들은 체내의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찌질은 장기간 계속 얌전하게 있지 않을 수 있다. 특정한 사람에게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유의하게 만드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내식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가 산화된 지질을 에워싸서 세포의 다른 부분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스위치가 작동한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지질이 가득 찬 세포는 현미경으로 볼 때 거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품세포라고 한다. 이후에 이 거품세포가 단백질을 분비해서 더 많은 대식세포를 부위로 불러서 그러면 새로운 대식세포 역시 시간이 흐르면 거품세포가 되면서 문제가 악화된다. 결국 이런 거품보다도 세포와 지질의 혼합물이 동맥경화의 핵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콜레스테롤이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원인을 이해하기 복잡해지는 것을 무릅쓰더라도 책임 범위를 비콜레스테롤 지방으로까지 넓히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공정하다. 특히 대두유와 같은 종자유에 흔한 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보다도 훨씬 더 산화되기 쉬운 지방이기에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는 것은 리놀렌산이 콜레스테롤 분자에 묶여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중성 콜레스테롤이 말썽꾸러기 산화 리놀렌산에게 목말을 타도록 목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여기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관련이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 인자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동맥경화증과 연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주요 변수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LDL의 하위 유형인 페텐비를 증가시키는 인슐린의 역할이다. LDL비는 리놀렌산과 같은 문제 있는 지방을 운반할 수 있다. 다른 변수는 산화 스트레스다. 인슐린 저항성이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우리는 이 두 가지 쌍방향으로 작동해서 산화 스트레스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염증을 활성화한다. 다양한 염증 지표, 특히 널리 알려진 C반응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심혈관 질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 인슐린은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에게 항염작용을 유발하는 반면에 인슐린 저항성인 사람에게 염증을 활성화한다. 염증이 활성화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염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곧 인슐린 저항성을 심장질환의 시초로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동맥경화증을 촉진하는 등 온갖 일을 하면서 혈관에 전쟁을 벌인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은 혈압을 높이는 혈관 손상의 가능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벽의 지질 침착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대식세포의 지속적인 혈관 침투를 촉진한다. 대식세포는 산화된 지질로 점점 가득 차서 거품세포로 변화한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유발된 이런 모든 일의 결과로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인슐린이 혈관에서 거품세포 형성을 직접 촉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 심근증, 심장의 근육, 즉 심장의 심혈관이다. 심근증이 생기면은 심장의 근육은 혈액을 분부질에서 신체의 수많은 혈관으로 내보낼 힘을 상실한다. 심근증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심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심장이 팽창하는 확장성인 심근증, 또 심장 근육이 너무 두꺼워서 비후성 심근증, 심장 근육에 상처가 생기는 제한성 심근증, 또 이런 심근증을 비허혈성 심부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 가지 주요 유형 중에 확장성 심근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장 근육 세포의 주요 연료는 포도당이다. 확장성 심근증의 경우에 심장 근육이 팽창해서 늘어나고 얇아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되지 않고 혈액을 제대로 부어올릴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심근은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포도당이 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이런
대사적인 변화 때문에 심장은 에너지와 영양소의 부족을 고통받기 시작한다. 인슐린 저항성과 확장성의 심근증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많지가 않다. 다만 일부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이 비후성 심근증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요인을 탓하지만 인슐린 저항성만큼 심장질환과 관련성이 큰 변수는 없다. 모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슐린